오늘은 민법 제127조에서 제129조까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등에 대해서 볼 거야.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뭐 해야 되냐면은 대리를 보고 있잖아. 근데 요거 중에 뭐 크게 봤을 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인처럼 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기는 있어. 근데 대리권보다 이제 그걸 초과하는 대리권을 넘는 행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제 대리권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소멸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 소멸됐을 때 어떻게 하지? 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앞으로 오늘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첫 번째, 1호 본인의 사망,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자, 대리권이 언제 없어지냐? 간단해. 본인이 있고 그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본인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인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하면은 이제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본인 말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 개시되거나 파산됐을 텐데, 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 대리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법률 행위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 예를 들어 대리인의 자녀한테 이게 뭐 상속이 된다? 그래서 자녀 너도 대리인 해? 뭐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자, 그 다음 성년후견. 이게 뭐냐? 우리 앞에서 봤던 성년후견인데 이 성년후견이 어떤 거였냐? 민법 구조에 보면 뭐 질병, 장애, 노령, 뭐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거지. 정신적 제약. 그래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성년후견을 받았다라는 뜻은 얘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지속적으로 결여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이런 사람한테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맡길 수 있나? 못 맡긴다 이거지. 그래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자, 그 다음 파산을 했다라는 건 뭐냐?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가진 빚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이거야. 그러니 이 파산을 한 대리인은 결국 네 재산도 네가 부채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관리하는 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부채를 갚는데 정신이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거야. 자, 그럼 대리권이 이제 소멸을 했다. 다음. 그런데 앞에서 본 건 일단 대리인과 관련된 규정이었어. 127조는 대리인과 관련된 규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별히 뭐냐? 임의 대리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뭐야?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야. 맞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뭐라고 했어? 법정 대리인이라 그랬지. 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무슨 소리야? 너 내 대리인이 되라. 내가 매월 얼마씩 줄게 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었을 거야. 뭐 예를 들어 위임 계약을 맺었다면 이 위임 계약이 종료될 때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거야. 위임 계약에서 기간을 정했다고 하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지. 자, 그거는 이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데 그 다음을 봐. 만약에 법률 관계 종료 전에, 위임 계약이 아직 끝나기 전이야. 법률 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건 행위를 철회한 경우, 나 안 해. 나 너 대리인으로 안 되겠어. 내가 너에게 준 대리권 철회할 거야. 다시 내놔. 해서 수건 행위를 철회했다. 이때에도 같다. 즉 대리권이 소멸한다. 자, 그래서 127조, 128조에 걸쳐서 어떤 때에 대리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본 거야. 자, 그럼 다음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씩 보자. 먼저 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이 소멸했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예를 들면 이 대리인이 5년 넘게 계속 본인의 대리인으로 상대방이랑 거래를 했었던 거야. 그런데 2024년 3월 1일자로 이제 종료가 됐어. 대리권. 계약 종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 대리권이 이제 소멸됐다. 근데 이걸 상대방이 몰라. 대리권이 종료됐는지 안 됐는지 상대방은 몰라. 그래서 상대방은 여전히 얘가 대리인인 줄 알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본인은 당연히 어떤 행동을 조치를 해야 돼? 상대방아,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지.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 그렇다고 이 대리인이 나 이제 대리인 아니에요 라고 순순히 얘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도 좀 그래.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뭣도 모르고 대리인아 나 오늘 대금 지급하려고 왔어 하면서 돈을 지급을 했다. 그리고 얘는 선이다. 이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야? 본인이 야, 얘 대리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지 못한다 요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얘한테 준 돈은 본인에게 준 거랑 마찬가지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요 돈에 대한 거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알아서 해결해. 일단 상대방 난 몰라. 난 끝났어. 난 이행 다 했어. 이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 조문을 봐.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무슨 말이야? 대항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지. 본인이 상대방한테 문자로 상대방아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다. 나 대리인 이제 없다. 나한테 대금 결제해야 돼. 라고 문자를 보냈어. 근데 상대방이 그걸 읽긴 읽었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읽음을 누르고 꼼꼼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안 본 거야. 그래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대리인한테 나 대금 지급한다 대리인아 하면서 돈을 지급을 했다 요거지. 이때에는 상대방의 이 제3자지 지금 상태에서 조문상은 얘가 제3자야. 제3자의 과실로 얘가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면 이때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얘가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대리인이 아니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아직 나한테 돈을 안 줬네? 그러니 제3자야 나에게 어서 대금을 주렴 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리권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소멸을 했다. 네, 그 후에 얘가 그걸 몰랐다. 혹은 과실로 몰랐다. 이때 각각 어떻게 되지에 대한 규정이었다. 알겠지? 네, 패스. 자, 그래서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물건을 구입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물건을 받았어. 근데 이때 얘는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겠지. 대리권이 소멸됐는데도 물건을 구입해서 지가 막 쓴 거야. 자, 이 상대방은 본인한테 물건 매매대금 주세요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겠지? 그럼 상대방은 일단 난 구입한 적이 없는데? 난 구입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상대방이 대리인이 계약했는데 주장하면 대리인 씨는 저번 달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했다.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지? 그랬을 때 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얘기 민법 제129조를 보세요. 선의인 사람은 즉 대리권이 소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나는 책임이 없고 이거에 대해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할 거고 본인은 그래 민법 129조의 후단 규정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과실이 있어가지고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 책임이 없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 결국 본인은 이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나는 선이라서 책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되고 입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누가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야. 하여튼 만약에 재판상으로 다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될 거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드디어 우리가 대리 규정에 대해서 다 봤어. 오늘 봤던 건 대리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 대리권이 소멸됐을 때를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망했을 때 소멸한다 그랬고,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이 개시됐을 때, 파산했을 때 소멸한다 그랬지. 그리고 특별히 이미 대리인 경우에는 각자 계약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계약이 아직 덜 끝나도 본인이 철회했을 때, 이때에도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랬어. 그리고 특별히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대리인 마냥 행동을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규정이 129조였고, 거기에서 선의인 경우, 그 다음에 과실로 몰랐었던 경우, 이렇게 해서 각각 규정이 있었다. 우리 드디어 대리 파트를 다 했어. 오늘도 고생했고, 그럼 끝!